장바구니즈 시작합니다. 구현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소비 생활에서 꼭 필요한 장바구니처럼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알짜 정보만을 골라서 전해드리는 장바구니즈의 구현아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정보 알아볼까요? 네, 잡티 없이 하얀 피부 모두가 원하는 피부인데요. 그런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챙겨야 할 필수품이 있습니다. 바로 자외선 차단제인데요. 그 자외선 차단제는 올바른 방법으로 제대로 사용해야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워낙 종류도 많고 복잡해서 헷갈리셨죠? 그래서 오늘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모든 것을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네, 요즘처럼 햇빛이 좋을 때는 나가서 쬐는 것도 참 기분 좋은 일이지만 자외선이 피부에 좋지 않기 때문에 차단제는 꼭 챙기셔야 되는데요. 네. 워낙 종류도 많고 또 효과에 대한 말도 많아서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자세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우선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하는 이유부터 설명해 주세요. 네, 한마디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자외선은 자외선 A와 자외선 B로 나누어지고 각 피부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자외선 A는 피부 깊숙하게 침투해서 기미나 잡티, 색소 침착 등 노화의 원인이 되고요. 자외선 B는 피부 염증이나 화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결국 자외선 A와 B 모두 피부 노화 및 손상을 일으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계절에 상관없이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필요성이 알려지면서 종류도 참 많이 출시가 됐어요. 밤, 스틱, 크림, 스프레이, 뭐 이런 타입별로 효과가 다른가요? 아니요. 타입별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속 시간은 각각 다를 수가 있는데요. 미리 타입별 특징을 알아본 후에 개인의 취향이나 피부 타입, 상황에 맞는 타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럼 좀 타입별로 살펴볼게요. 우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저도 그렇지만 크림일 텐데 크림의 네.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크림은 밀착력이 좋고 끈적이지 않은 질감으로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흡수되는 것이 장점입니다. 촉촉한 대신에 유분감이 많기 때문에 지성보다는 건성 또는 중성 피부에 더 효과적인데요. 다만 덧바를 경우에 화장이 밀리거나 얼룩질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네. 네, 화장을 할 때는 좀 주의해야 한다는 점 있고요. 요즘에는 신기하게 스틱하고 밤 형태의 자외선 차단제도 있어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스틱은 왁스나 바셀린이 들어있어서 크림보다 뻑뻑하고 무겁지만 그만큼 밀착력이 높은 게 특징입니다. 지용성 자외선 차단 성분이 들어있어서 건조한 환경에서 민감한 눈가와 입술, 코나 귀 등에 바르기가 좋은데요. 다만 피부에 직접 문질러 바르기 때문에 잘 관리하지 않으면 쉽게 오염될 수 있겠죠. 또 밤 타입은 퍼프를 이용해 바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가볍고 피부에 부드럽게 밀착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덧바르기 좋아요. 하지만 퍼프를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팔이나 다리 같은 몸에는 스프레이 형태로 된 자외선 차단제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써봤는데 편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스프레이 형태의 자외선 차단제는 어떤가요? 네, 스프레이 타입은 일단 휴대와 사용이 간편하고요. 끈적임도 적은 편입니다. 또 목이나 가슴, 팔처럼 넓은 부위에 빠르게 바를 수가 있어서 외부 활동이 많은 날에 특히 도움이 되는데요. 다만 피부를 건조하게 할 수 있으니까 건성 피부는 유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네, 타입별 제품들의 특징을 잘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어린이들을 위한 베이비, 키즈 라인도 나와 있는데 성인 제품과 차이가 많이 나나요? 네, 성분에 대한 내용은 잠시 후에 다시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성인용 자외선 차단제는 유기화학물 성분으로 만들어서 자외선을 반사하기보다는 흡수하는 제품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아이 피부에는 좀 맞지 않죠. 유아 전용 자외선 차단제는 대부분 피부 표면에 머무르면서 자외선을 반사하는 원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덜 자극적입니다. 사실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모르고 가족끼리는 다 같이 하나의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이들 제품은 따로 구입하는 게 역시 좋겠네요. 아이들 자외선 차단제를 고르는 팁이 있을까요?
먼저 권장 연령을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어떤 자외선 차단제든 생후 6개월까지는 바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전에 외출을 해야 한다면 얇은 담요 등으로 햇빛을 가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1년이 최대 사용 기간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난 제품은 바로 사용을 중지해야 합니다. 피부에 바르는 제품인 만큼 위험성에 대한 걱정도 많거든요. 따로 체크해야 할 성분이 있을까요? 네, 최근 방부제 없는 제품도 출시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자외선 차단제에는 방부제와 같은 화학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변색 방지제죠. 부틸 메톡시 디벤조일 메탄이나 아보벤존, 파르솔 1789 등은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의 주 성분인데요. 태양과 스펙트럼을 흡수하는 성질을 띠며 햇빛과 만나면 활성산소를 생성해서 DNA 손상과 암 유발의 위험이 있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리 성분을 확인해야 되겠죠. 네, 이 성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성인과 어린이 자외선 차단제 구별할 때 그 유기물질, 무기물질로 구분을 했잖아요. 네. 그렇게 차별을 둘 수 있나요? 네, 자외선 차단 방법에 따라서 나뉘는 건데요. 무기물질을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빛을 산란시키는 물리적 차단제와 그리고 유기물질을 이용해서 화학적인 방법으로 자외선을 흡수해서 소멸시키는 화학적 차단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용어가 좀 생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어린이 자외선 차단제죠. 무기물질로 만든 물리적 차단제는 어떤 건가요? 네,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는 무기계 차단제라고도 하는데요. 피부에 막을 형성해서 자외선이 투과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단 범위가 우수하고 피부 자극이 적습니다. 자극 요인이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무기물질은 피부에 바른 후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외선 차단 효과에 저하가 없는데요. 하지만 흡수가 잘 되지 않아서 백탁 현상이나 번들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끔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을 때 하얗게 들뜨는 경우 있죠. 이게 바로 무기계 차단제를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네, 맞습니다. 사용감은 좋지 않지만 안전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는 적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른들이 사용하는 화학적 차단제는 어떤가요? 네, 화학적 차단제는 화학적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유기계 자외선 차단제라고도 하는데요. 화학 성분이 피부 속에 흡수되고 난 뒤에 자외선과 반응을 일으켜서 자외선을 흡수하는 원리입니다. 피부의 발림성이나 사용감이 좋고 백탁 현상은 덜합니다. 하지만 자외선과 반응을 일으켜서 화학 반응과 열 반응 때문에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이나 여드름과 같은 민감성 피부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자외선 차단력은 높지만 그 유지 시간은 무기계 차단계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네. 각각 제품의 장단점이 뚜렷한데요. 그럼 이 무기계 차단제와 유기계 차단제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죠? 네, 생각보다 쉽습니다. 자외선 차단 물질을 알면 되는데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 대표적인 물질은 티타늄 디옥사이드와 징크 옥사이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성분이 전성분표의 제일 앞쪽에 있으면 물리적 차단제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피지컬이라는 영어가 들어가 있으면 물리적 차단제라고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네. 피지컬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두시고 또 티타늄 디옥사이드, 징크 옥사이드 이 두 가지 성분을 확인하면 이제 물리적 차단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는 어떤 성분을 기억해야 하죠? 네, 일단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요. 에틸엑실 메톡시 신라메이트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고요. 또 옥시벤존이나 설리소벤존 등의 성분이 들어있으면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용어가 다소 길긴 하지만 네.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자외선 차단제에는 이렇게 유기계 차단제, 무기계 차단제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종류도 있나요? 네, 완전 무기도 아니고 완전 유기도 아닌 자외선 차단제도 있습니다. 그걸 혼합 자외선 차단제라고 하는데요. 여성들이 흔히 사용하는 비비크림이나 파운데이션을 보게 되면 물리적 차단제 성분인 티타늄 디옥사이드, 징크 옥사이드와 화학적 차단제 성분인 에틸엑실 메톡시 신라메이트 같은 성분들이 같이 들어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하긴 요즘은 비비크림에도 자외선 차단 기능 이런 게 참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자외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앞서서 자외선 A, 자외선 B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해요. 네, 지구에 직접 도달하는 자외선은 A, B로 나뉘는데요. 피부를 노화시키는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외선 A입니다. 붉게 화상을 입히지는 않지만 피부를 눈에 보이지 않게 노화시키며 태닝하기 때문에 노화선 또는 태닝선이라고도 하는데요. 태닝하기를 원한다면 그만큼 피부가 늙는 것은 감수해야 되겠죠. 태닝을 하면서 건강한 피부를 동시에 갖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외선 A는 1년 365일 거의 비슷한 강도입니다.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의 햇살에도 결국 방심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른 아침에 나갈 때도 자외선 네. 차단제를 바를 필요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자외선 A는 피부 노화와 연관이 있고, 그럼 자외선 B는 뭔가요? 네, 자외선 B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화상을 입히는 자외선입니다. 강한 햇살을 받은 후에 어깨나 등, 콧잔 등의 꺼풀이 벗겨지죠. 이것은 화상을 입은 것으로 심하면 수포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정도에 따라서 흉터가 생기고 또 눈가에 뺨 같은데 또 기미로 그 흔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자외선 B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가 가장 강하니까 이 시간에는 외출을 좀 자제하는 것이 기미를 막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궁금한 점이 햇볕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자외선이 있느냐거든요. 사실 저는 이른 새벽에 외출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가요? 네, 뜨거운 모래밭에 장렬하는 태양만이 자외선이라고 보통 생각하고 있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영하 10도가 넘는 스키장의 눈발에 반사되는 자외선은 훨씬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든요. 네, 피부 진피층의 콜라겐을 파괴하고 노화시켜서 피부 두께가 매우 얇고 약한 상태로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자외선은 냉선이기 때문에 온도로 그 강도를 측정해서는 안 됩니다. 네, 스키장 갈 때도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챙기셔야겠습니다.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를 볼 때 가장 많이 보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SPF 지수인데요. 이건 어떤 걸 뜻하죠? 네, 자외선 차단제를 고를 때는 SPF, PA 지수 꼭 확인해야 된다고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SPF는 자외선 차단 지수를 의미하고 피부에 즉각적인 손상을 입히는 자외선 B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고요. PA는 자외선 A의 차단 등급을 의미하며 플러스 기호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단 등급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고요.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적합한 지수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으면 피부에 안 좋다, 독하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사실인가요? 아니요, 자외선 차단제 지수가 높을수록 독한 것이라는 상식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만약 차단 시간을 높이고 싶다면 한 번에 많이 바르는 것보다 자주 바르는 것이 더 효과가 있겠죠. 네, 이 점도 참 궁금해요. 실내 활동만 할 때도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하나요? 어떤 분들은 집에서도 항상 바르고 있는다고 하거든요. 네, 사계절, 실내, 실외 활동 모두 바르기를 권장하는데요. PA와 플러스 기호로 표시되는 자외선 A는 창문을 뚫고 들어올 정도로 강하기 때문에 실내 활동만 한다고 해도 PA 플러스가 표시된 제품을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집에 가자마자 세수하고 로션만 발랐었는데 이제 네. 자외선 차단제도 챙겨서 발라야겠네요. 네. 오늘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갑니다. 또 속설 중에 하나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비타민 D의 생성을 막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부러 차단제를 바르지 않고 밖에 나가서 좀 햇볕을 쬐는 분들도 계신데 이건 어떤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가 이루어져 오고 있는데요. 일단 자외선 차단제를 전신에 바르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리고 사용 권장량도 2mg으로 매우 적은 편이라서 비타민 D의 합성을 완전히 막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체표면적 중에 약 20%만 햇볕을 쬐어도 충분한 양을 얻을 수가 있고 일단 합성된 비타민 D는 2주 이상 활성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 2회에서 3회 정도 팔이나 다리 등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자외선을 쬐어도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네, 우려할 정도는 아니군요. 그렇다면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어떻게 잘 바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디에, 언제, 어떻게 바르는 게 좋을까요? 네, 먼저 실내에서 생활할 때에는 PA++, 또 SPF 15에서 30 정도가 적당하고요. 야외 활동 시에는 PA++ 이상, 그리고 SPF 30에서 50 정도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소풍이나 운동, 페스티벌 등 오랫동안 야외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SPF나 PA 지수가 높은 제품을 추천합니다. 네, 피부 타입별로도 제품 선택의 기준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건성 피부는 크림이나 밤 형태가 좋고 보습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선택합니다. 또 지성이나 여드름 피부는 로션 형태가 좋고 또 오일 프리 제품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민감성 피부는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화학 성분이나 합성 색소 또 합성 방부제가 없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바르는 시기에 대한 말도 많아요. 외출 직전에 발라야 한다, 미리 발라놔야 한다, 뭐 의견이 분분한데 어떤 게 맞나요? 네,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만큼은 외출 30분 전에 바르는 것이 맞습니다. 화학적 자외선 자단제에 함유된 성분이 자외선을 흡수해 피부에 닿는 UV 농도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는 유효 성분이 피부에 흡수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면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는 말씀드렸듯이 피부에 막을 씌워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외출 직전에 발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햇빛 노출 부위인 얼굴 외에도 팔이나 목, 다리, 귀 뒤에도 꼼꼼히 발라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어른들은 외출 30분 전에 바르고 아이들은 외출 직전에 바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르는지도 중요하거든요. 이 점도 좀 알려주시죠. 네, 눈 아래쪽의 광대뼈는 콧등이나 이마와 함께 자외선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죠. 꼭 발라야 합니다. 또 피부층도 얇고 피지 분비량도 적어서 기미나 잡티가 생기기가 쉽거든요. 그러니 스킨, 로션, 크림을 바른 후에 파운데이션을 바르기 전에 눈가부터 꼼꼼히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것도 참 사람들마다 다른데 스킨하고 로션을 두드려서 바르는 분들이 계시고 또 펴서 쓱쓱 바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자외선 차단제는 어떻게 바르는 게 좋은가요? 네, 스킨케어 제품처럼 두드리면서 흡수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 표면에 흡착되어서 작용하는 기능성 화장품이기 때문에 피부를 매끈하게 코팅하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펴서 바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또 어떤 분들은 하얘질 정도로 많이 발라야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해요. 어느 정도 발라야 하나요? 네, 적어도 500원짜리 동전 2개만큼은 발라야 한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권장량보다 적은 양의 선크림을 발라서 자외선 차단 효과를 제대로 못 보고 있다고 하니까요. 충분한 양으로 빈틈없이 꼼꼼하게 펴발라야 자외선을 제대로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보통은 하루에 1회에서 2회 정도 바르면 충분하지만 햇빛이 매우 강하거나 야외 활동이 길어질 때는 3시간, 4시간마다 더 발라야 합니다. 생각보다 발라야 하는 양이 많네요. 네. 그런데 여성들의 경우 저도 그렇지만 메이크업을 한 이후에는 덧바르기가 참 어렵잖아요. 네, 화장한 상태에서 계속 덧바르면 트러블이 생기거나 얼룩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밀리지 않는 파우더 타입을 가볍게 덧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SPF 지수가 높은 쿠션 파운데이션 또는 스틱형 자외선 차단제를 활용하면 쉽고 또 간편하게 덧바를 수 있겠죠. 끝으로 자외선 차단제는 꼼꼼한 클렌징도 매우 중요합니다. 1차 세안 제품으로 가볍게 닦아내고 그 다음에 2차 세안으로 구석구석 잘 닦아야 합니다. 네. 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점이 참 많네요. 오늘 유용한 정보 주신 구연아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